자, 이제 갑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갑술. 일단 갑술을 보시니까 지지에 진술춤이 사고가 깔려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여러분 바로 이 갑술을 보자마자 5초 이내에 그림을 그리셔야 돼. 어떤 그림을 그리실 거예요? 그림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림이 아주 저 민둥산에 큰 나무가 하나 서 있죠. 그러니까 민둥산의 나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술은 일단은 자기가 끌고 나가야 되는 자기 기운을 갖는데 이렇게 편제를 봤어요. 그렇죠? 편제를 보고 자기 기운을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형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관념이 대단히 강합니다. 강한데 이 사람의 우리가 자의 형상이라고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좀 하겠는데요. 자, 자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의 의미와 모양새 이런 뜻이에요. 그쵸? 이런 뜻인데 자의 형상은 어디에서 갖다 쓰냐면 우리가 삼명통해가 있습니다. 삼명통해는 유고 만민영 선생이라고 있어요. 유고 만민영 선생의 책으로부터 갖다 명나라 때 아주 유명한 날리는 역학 대학자들이에요. 이 사람의 책에 보면은 천간 분배지리, 그 다음에 지지의 분배지리, 그래서 지지를 물론 12개의 동물로 나누지만 이 12개에 따른 특징 분배지리에서 그 다음에 천간을 10개를 또 나름대로 형상을 분류를 해놔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간목 위, 풍 이렇게 씁니다. 위레 이렇게 씁니다. 레자라고 하는 것은 간목 위레 이렇게 써요. 레 우레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레라고 얘기해요. 천둥번개 우레. 그래서 간목을 우레라고 한다. 을목은 풍이라고 한다. 그래서 을목을 놓은 사람들은 어때요? 바람처럼 돌아다녀야 돼. 그 다음에 간목을 놓은 사람은 우레를 낳기 때문에 목소리가 어떨까요? 크고 일단은 목소리가 크다는 것은 주도력 무엇인가 끌고 가고 진취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간목은 우레를 낳는데 요 술은 그래서 천간에 대한 요 분리를 가지고선 천간 분배지리, 식간 분배지리 그렇게 하고 지지에다 놓은 것이 이렇게 분배를 한 것을 지지 분배지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토를 수리 소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첫 시간 처음만 이렇게 제가 원어로 쓰는 겁니다. 수리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리 소원이에요. 수리 소원은 바짝 탄 들판이에요. 탈 소자거든요. 태우다. 그래서 들판을 태운 들판이에요. 가을 거지한 들판이 있죠? 그러니까 자, 이 우레가 태운 들판을 친 격이 있죠. 뭐 공허하잖아. 쓰잘데기 없잖아. 가을에 치는 비, 가을에 치는 번개, 천둥 뭔 소용이 있어. 작물이 한창 자랄 때 비도 와야 되고 천둥도 쳐야지. 가을 들판에 이렇게 추수 다 끝났는데 쳐봐야 뭐야. 다시 얘기해서 갑술은 무위로 끝나기가 쉬워. 그래서 허풍으로 끝나기가 쉽다고요. 자칫 잘못해서는. 그래서 공허한 일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술일주들은 내가 편제 좀 놨다고 해. 간목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게요. 큰 나무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간목 정도 되면은 저 공자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간목은 어질 인자를 쓰잖아. 그쵸? 목가토금서 인, 예, 신, 의직에서 인을 쓰죠. 사람도 성정이 배움에 성정을 두고 인하고 착하고 그러면서도 나무에 강한 큰 나무의 기운을 뒀기 때문에 폼생폼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폼생폼사가 토의 편제를 놓고 있는 터라 돈에 대한 관념을 가져가지만은, 그렇지만은 저게 바짝 태운 들판에 천둥이 치고 우레가 치는 형상이라 자칫 공허하기 쉽고 일득삼실이야.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갑술일주들은 사업은 하시긴 하시되 유경, 교육 이런 쪽에 사업하지 않고서는 벌어먹고 살기가 힘들어. 사업은요. 그래서 차라리 사업보다는 직장을 가져가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보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이 토라고 하는 것이 무토가 어때요? 이렇게 민둥산이죠. 무토, 술토는 무조건 민둥산이에요. 이 민둥산에 나무가 하나 뻑 서 있죠, 이렇게. 그렇잖아.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독산고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독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독수리 있자, 그쵸? 독산, 외로운 나무야. 그래서 이 독산이라는 것은 대머리 독자잖아. 독산고목이에요. 그래서 이 대머리 민둥산이 독산이야. 민둥산에 고목이 떡 서 있어. 그래서 실제는 갑술일주들의 신세들은요 외롭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편제를 받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날뛰지 말까. 근데 같은 편제도 하면 이 편제를 볼까요? 갑진의 편제는 어때요? 밑에 보니까 자, 진토는 무슨 고? 고장지가 무고, 수고지요, 그쵸? 수고예요. 수고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토양이 짱짱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목국도 편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갑진은 대체적으로 부명이 많습니다. 근데 갑술은 바짝 마른 토양, 신정무야. 신정무라 일점 수기가 없는 땅에 뿌리를 낼 수가 없어서 형상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러한 큰 나무 아래 이게 누구예요? 이게 독스, 개들이 개팔자처럼 내려져 있죠? 나무 아래 이렇게 그늘 밑에서 개들이 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유경하고 누군가를 교육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술일주들은 유경과 교육에 자기 업상을 두게 되면은 그나마 이런 사람들은 업상 대책에 대해서 말년이 편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또 하나 비교를 해볼까요? 갑자가 이렇게 있어. 갑자의 그림은 뭐예요? 그 나무 아래 뭐가 있어요? 쥐가 있잖아. 그렇죠? 쥐떼가 이렇게 했어요. 쥐떼가. 그 쥐는 구멍마다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 요 나무 아래, 나무 자체가 인이야. 인은 어질다는 얘기거든요. 누굴 가르친다는 얘기, 교육이에요. 목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큰 나무 그늘에 쥐떼가 모이든 큰 나무 안에 개떼가 모이든 주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쪽에. 근데 이 갑자는 인성이 발달해 있죠. 그래서 갑자는 실제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교육, 예를 들어서 영어학원, 무슨 수학학원, 아니면 저 사람이 대학 교수 등등 있죠. 이런 거 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술은 같은 개떼가 모여있으니까 사고의 개떼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활인, 종교, 신앙, 그 다음에 누구에게, 활인은 뭐예요? 활인은 내가 자꾸 이제 활인이라는 얘기 앞으로 많이 쓰지만 활인은 사람을 살린다는 얘기죠. 살리는 것 중에 대표가 뭐냐면 이러한 있죠. 사람에게 상담해 주는 역할이에요. 상담.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카운셀러들이 있죠. 보통 카운셀러. 그 다음 무슨 결혼 상담.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학의 공부도 뭐예요? 활인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도 활인입니다. 그러니까 갑술일주는 편제를 봐서 사업을 한다면 활인 사업을 해라. 그 다음에 갑자일주는 이렇게 월화점을 사고를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렇지만 나무 아래 쥐떼를 놓은 형상이라 여기도 교육자적 인성을 가지고 성공할 것.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래서 우리는 갑술에 대해서
약간 어떤 그림을 가지고 봤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 좀 아시겠지만은 사주팔자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사람이 일간이 간목이거나 일간이 간목에 놓여 있거나 병술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사람은 내가 말자, 즉 막내로 태어나도 장자, 장남, 장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간목은 제가 이제 동물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간목은 동물이 간목은 동물이 뭐예요? 여우예요. 여우예요. 아까 을목은 사기라 그랬고, 병화는 고양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정화는 족제비, 그 다음에 무토는 무토는 곰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기토는 오리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경금은 매라 그랬고, 신금은 꿩이고, 그 다음에 임수는 제비고, 개수는 박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지지에서만 동물을 배우셨어. 천간에도 동물이 나눠진다는 것은 개의 신결이라고 하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말이죠. 이 간목에 이제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에 우리가 자평명리 제 그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동물이 여우로 놓아 있으면 여우는 회기성 동물이에요. 자기 집을 잘 찾아가고 그 다음에 자기 새끼를 잘 거느려. 다른 동료, 친구, 형제들은 일체 배제해. 자기 새끼들, 자기 부부하고 자기 새끼들. 그래서 여러분 젖을 줄 때요, 동물이 이렇게 뻗쭉 서갖고 주는 녀석이 있는 반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는 녀석이 있고 다 있죠. 양은 앉아서 준답니다. 무릎을 꿇고. 여우는 앉아서 감싸서 줘요. 개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 여우를 놓으면 장자의 기운이 강하고 집으로 회기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간목을 놓은 사람들은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갑술일주든 갑오일주든 갑자일주든 전부 다가 갑자를 놓은 사람들이 병화도 그렇습니다. 여명이든 남명이든 대체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해요. 그게 바로 이렇게 간목처럼 회기성이 강해서 가정을 다스리는데 최선을 다하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러면 우리는 갑술일주의 그림을 싹 그려봤어요. 자형상 이런 거, 그렇죠? 보자마자 여러 가지 그림 가지고 바로 읽어냈어, 저 사람 형태를. 그 다음에 이번에는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 여러분은 12운성이 뭐고 12신살이 뭐고 공망이 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배우진 않으셨지만, 어떻게 접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자고. 갑술은 실질적으로는 편제지만 지장간의 동태를 볼까요? 지장간의 십성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금금목하니까 정관이죠. 그 다음에 목생하니까 상관이에요. 그 다음에 목국토하니까 편제,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은 이 구조를 가지고 보니까 식재관,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나요? 식재관 구조야. 자, 비식재관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 5가지를 하면 비식재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식재관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재관인 구조가 있고, 관인비 구조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비식 구조가 있고, 구조를 5가지로 나누죠? 이걸 다시 4개씩 더 나누면 20가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 행동 유형이, 성격 유형이 20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실제 우리 갑술 명량연구소 이번에 새로 이제 만들어낸 것이 한국재능개발연구소에서 이제 사람의 그런 재능개발, 적성개발에 따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A4로 20장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 구조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구조는 식재관 구조죠. 내가 신강하면 뭐를 추구한다고요? 식재관을 추구한다. 신약하면
인비를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쵸? 내가 식재간 구조로 가는 것은 간목일주는 볼 때는 양간이기 때문에 신강하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일지가 편재이기 때문에 편재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굉장히 신강해야 돼. 그래서 갑술일주가 신강하다고 한다면은 식재간 구조는 뭐예요? 자, 다시 비는 나지요. 식은 뭐예요? 일이지요. 나의 활동이잖아. 식은 말이에요. 그렇죠? 재는 뭐예요? 나의 돈, 결과잖아. 관은 나의 명예, 이는 나의 공부예요. 나 일, 돈, 명예, 공부죠? 내가 열심히, 자, 식재관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결과를 찾아서 또 결과에 여유가 생기면 명예까지 잘 적으려고 하는 식재관 구조예요. 그럼 나는 결국은 뭐예요? 식재관, 대단히 신강해야 돼. 답이 여기 있어. 내가 갑술이 다른 사주팔자를 봤더니 진짜 신강하더라. 그럼 어떤 사주예요? 식재관이 짱짱하지요. 내가 일해서 내가 제 결과도 찾고 명예도 찾는 멋진 사주잖아요. 근데 내가 신약해. 어떤 사주? 모든 게 허망해. 아까 그랬잖아요. 간목이 이 술, 이 천둥이 어디에 친다고요? 바짝 마른 들판에 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갑술은 신강하냐 신약하냐. 왜? 식재관 구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은 비식재 구조, 비식재 구조도 내가 강해야지만 식재를 가고 식재관, 재관인 관임이 다 그래. 근데 인비식은 내가 인성으로 도움받고 내가 다시 식상으로 받은 것만큼 내뿜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인과가 좋은 어떤 사주라고 한다면 이런 사주를 받은 것만 보니까 여기가 음덕이고 양덕이 있죠. 그래서 인비식 사주들이 부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신강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식재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재관인데 비식재, 식재관이나 이 비식재 구조에서 부자들이 많고 학자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관인비라든가 이렇게 인비식이라든가 이런 구조에서 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보니까 비식재, 식재관은 전부 다 사업가 기질이고 관인비, 인비식은 전부 다 보니까 여기는 직장인명들이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 사주팔자 구조가 지장간이 어떻게 놓여 있는가 보시면 벌써 여러분 사주팔자가 거의 정해지게 돼 있어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은 갑술이 식재관을 이렇게 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러면서도 이제 보실까요? 또 하나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저기 좀 보니까 식재관이야. 식재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 식상과 재성은 식상이 생재하나요? 이런 사주죠. 네. 식상이 생재의 기운으로 가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일해서 돈, 결과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돈에 대한 개념이 강해요, 약해요? 강해, 갑술일주는. 편전을 또 낮고, 실제. 그리고 또 식신생재의 사주. 근데 식신생재는 내가 강해야 돼. 진짜 식신생재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 신강해야 되니까. 근데 돈에 대한 욕심은 강해. 그러니까 일단 돈을 버는 거에 보는 거야. 보는 거야. 일단 본 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 어떤 사람이 무토가 아니면 개수가 이렇게 13년에 개사년을 되었어. 이렇게. 당신 돈 버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돈 버는 거예요? 버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버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1차는 보는 거예요. 보고 내가 사주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가지고 신강신약을 논해야 된다. 이랬을 때는 테이크한다. 근데 저 갑술일주는 진짜 이렇게 식재관의 구조기 때문에 식상생자를 이뤄서 돈에 대한 개념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또 보시죠. 여러분 이제 또 하나 이제 용어를 오늘 식상생자는 많이 들었죠? 이런 용어 들었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걸 한번 좀 보시자고.
어떤 걸 보시냐면 아우생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우생아 그래. 이 아우생아는 뭐냐면 아자는 아이 아자예요. 아이가 또 우자고 또 생해서 또 아이를 또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가 아이를 또 도와줘. 자, 뭐냐? 나라고 하는 사람은 식재관이 있으면은 식은 나한테 뭐예요? 육준으로 보면 내가 생하니까 자식이죠. 이 자식이 또 자식을 또 생하죠. 이렇게. 자식이 또 자식을 생해. 이것을 우리가 아우생아 사주라고 한다. 아우생아 사주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 아우생아 사주는 다시 해서 식상생재의 사주가 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해서 이 사주가 되었던 관건은 하나야. 신강하냐 신약하냐. 신강하면은 이런 것만큼 죄를 취하고 관을 먹을 거고, 신약하면은 보기만 할 뿐이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고 무의로 끝나더라. 그래서 아우생하냐, 그 다음에 식상생재냐 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신강신약에 달려 있으니까 일간이 강약에 따라서 희기가 확 엇갈려. 그런 사주더라.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롤러코스터를 타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제 하나를 또 공부를 하셔야 될 게, 어떤 사주를 봤더니 이렇게 식상과 관성이 같이 이렇게 놓여 있는 사주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식신은 무엇을 극하나요? 십성 중에서, 식신 중에서 편관, 특히 우리가 칠살이라 그래, 그렇죠? 칠살을. 상관은 정관을 극파해. 그래요. 칠살이란 것은 일지가 아니라 사주에 식신이 없을 때를 우리가 없을 때 편관을 칠살이라 그러고, 식신이 있으면은 편관이라 그래요. 같은 우리가 편관이라고 하더라도. 자, 그런데 이렇게 식신상관이 이렇게 식상이 관성과 같이 놓여 있어요. 요 보시자고. 요 식상과 관성이 이렇게 같이 놓였죠? 어떤 사주든 관성이 있는데 식상이 놓여 있다. 정관이 있는데 상관이 있다. 그 다음에 정관이 있는데 식신이 있다. 편관이 있는데 식신이 있다. 이거하고는 틀려. 이렇게 편관이 있는데 식신이 있으면은 식신이 편관을 제살한다 그래. 식신제살 이렇게 얘기해요. 식신제살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이 사주는 편관으로서 성공하는 사주예요. 그런데 상관이 있어서 정관을 쳤다.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상관경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상관이 관성을 보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파직합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잘 다니다가 에이 더러워 이놈의 직장, 여기 없으면 못 먹고 살아? 확 때려치워. 그게 언제라고? 십성 중에 상관 때예요. 상관이 관을 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시면서 대운이 됐건 연운이 됐건 상관이 들어왔다. 아니 일운이라도 괜찮아. 일운에서도 상관이 들어왔다 하면 여러분 일단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피곤한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상관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뒤에 배우겠습니다만, 이것을 신살의 종류에서 뭐냐면 사직신 이렇게 배워. 일을 그만두게 하는 사직.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편법으로, 대가 편법신. 그 다음에 착각이 들어와. 꼭 마침 되는 것처럼 착각신이 그렇게 얘기해. 착각살 이렇게 되게 하고. 여러분 상관은 감성계였죠. 오지랖이야, 오지랖. 상관이 들어오면 뭔가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실제 그래요, 여러분. 상관의 운에. 내가 간목일간은 화를 봤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정화일간일 때는 토를 봤을 때 대체적으로 그런 기운이 들어와요, 실제. 그 다음에 을목일간에도 화가 들어왔을 때 그런 기운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상관이 들어오면 관을 해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일지에 말이죠, 상관이 많은 사람들은요, 일지에 상관이 강한 사람들은 관이 누구의 남편이죠. 결혼 생활이 평탄해요, 안 평탄해요? 안 평탄해요.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볼까요, 한번? 이렇게 보자고. 어떤 사람이 기유야, 식상이 경신으로 들어와 있죠. 네. 그럼 이 사람은 전부 다 식상이 록왕으로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될까? 식상은 결국 너무 강하니까 누구를 쳐요? 관성을 치죠. 나한테 관성은 뭐예요? 목은 남편이잖아. 너무 강하니까 관성이 죽어버려. 그래서 남편 복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일지에 상관이 강해. 어떤 여명이 신해야, 이렇게. 여기 상관이야. 상관인데 이 밑에 보니까 갑임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미 걸록이 들어오면 굉장히 강하죠. 어떤 사람이 을사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이 사람이 상관이죠. 그 다음에 상관경 병이 있어요. 병화가 병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이렇게 강하면은 대체적으로 관성을 치기 때문에 남편 내에 어떠한 해로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상관이 식상이 강하다는 것은 나의 직업성을 흔들어서 직업이 자칫해서는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상관경관이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갑술일주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활인, 종교, 그 다음에 봉사, 멘토 이런 쪽의 직업으로다가 오롯이 가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식이 관을 치기 때문에 아주 직업이 많아질 확률이 많다. 이걸 상관경관이라고 한다. 여러분이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요. 그런데 제 지금부터는 12운성에 대해서 제가 살짝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12운성을 아직 안 배워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 12운성으로서는 간목이 술토를 봤을 때 우리는 12운성으로서는 양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을 본다. 아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2운성을 배우겠죠? 양을 본다. 양은 이런 뜻이에요. 양육하다죠. 교육하다. 가르치다. 그 다음 누군가를 끌어안다. 대리모, 그 다음 봉양하다. 뭐 이런 쪽에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갑술은 육친으로 보자고요. 이 사람이 남자야. 남명은 토, 편제니까 배우자죠. 배우자를 어디다 놨어? 양에다 놨네? 그렇죠. 당연히 남자가 부인을 양육하는 건 당연해. 아니, 내가 앵벌이 돼야지. 책임지고 그랬는데,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어루만지듯, 대리모가 어떤 입양아를 끌어안듯, 이러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자주권이 상대방은 박탈당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부인이 무술이 여기 오게 되면 대체로 묘에 들어가. 그럼 부인이 아파서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끌어안고 가는 그런 형국이 쉬워요. 그래서 양이라고 한다는 것은 양육, 교육, 봉양, 입양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축이에요. 요 신축도 우리는 양을 낳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신축으로 태어났으면 이 사람들은 양은 입양의 기운이 있어요. 내가 입양이 되거나 입양을 받아들이거나 부모가, 여러분 최수종, 하이라 이런 부부들 보면 입양아를 받아들이죠. 아니면 내가 해외에 있는 사람을 입양을 내가 해외로 보내거나 하는 팔자들이 있죠. 이렇게 놔야지만 가는 거예요. 아무나 보내고 그럴 줄 알아요? 아니야. 팔자에 다 이렇게 양을 놔야지만은 내 자식을 저리 보내거나 남의 자식을 받아들이거나 그런 팔자가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육친으로 지금 부인의 입장에서 양이니까 내가 부인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아프든 말든. 근데 여기에 인성이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인성이 오면 내가 부모를 복량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여명인데 관석이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여자가 남편을 벌어먹여 살리는 형상이라. 그래서 우리는 12운성을 해설을 멋들어지게 해야 돼요. 맞지 않는다면 또 소용도 없고요. 잘 맞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양의 어떤 동태를 요걸 우리가 12운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목에 자수가 오면은 목욕을 본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축을 보면 관대를 본다라든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데, 어쨌든 갑이 술에 놓이게 되면 양을 논다 그렇게 하고, 저 양은 저 이제 뒤에 가면 다시 또 12운성에서는 양이라고 하지만 12신설에서는 양은 천사를 논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지금 뭐가 뭔지 헷갈려 죽겠어 아주. 응? 첫 시간에. 네, 여러분 아주 수십 번 수백 번 얘기를 듣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줄줄 외운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종반쯤 되면은요 선생이나 학생이나 비슷비슷해져. 그 선생이 바짝 쫄아 실수 안 하려고. 그래서 버리버리 하다 보면 이제 학생이 그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천천히 하시다 보면 다 돼. 그래서 뭐 천살이라는 얘기도 하고. 근데 서울에 양자가 들어가는 구가 있나요? 양천구 있잖아. 양하면 천자가 떠올리면 돼. 아셨죠? 연상법이야 이게.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양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 그래서 양은 일찍부터 내가 누구를 유경하고 교육하고 누구를 끌어안아서 내가 가르치고, 그러니까 양은 이렇게 보시자고. 12운성의 양은 절, 태, 양, 장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절태라고 하는 것은 태는 태기가 있어. 그 다음에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뱃속에서 나를 양육하고 기르는 거야. 그래서 모태, 어머니 태 있죠. 태. 모태로부터 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고 있지요. 대기하고 있지. 그래서 양을 놓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자주 성가하려고 하는 기운이 대단히 강해. 그 다음에 양은 뭐예요? 벌써 어머니가 애를 딱 놓으려고 준비하면 뭘 준비해? 뭐 베네토스에서부터 뭐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애들 직접 놓으면 줄을 딱 끄고 동네 사람들이 뭘 도와주고, 내가 이때는 내가 준비를 하잖아. 그래서 애를 딱 놓으면 부모가 뭘 갖다 주죠. 부모가 주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양을 놓으면은 뭐가 있냐면 상속성이 있어요. 양을 놓은 사람은 부모로부터 받는 게 많아. 틀림없이 부모로부터 받는 게 상속 아니면 증여잖아요. 상속 증여 참 좋은 거예요. 좋지 뭐. 상속 공짜로 받는 거 아니에요. 세금 끝까는 묶어 뭐 내지 뭐. 그래서 양은 상속성을 갖고 있어서 일단 갑술 정도 되면은 상속이라든가 증여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수혜를 많이 보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2운성의 양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얘기를 했고요. 자, 이 다음에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지지의 동태를 가지고선 실제 12운성에다가 우리가 이제 대입하는 건데, 자,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보시자고. 정관, 상관, 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얘기할 거예요. 정관의 동태를 먼저 보시자고. 제일 먼저 지장간에 정관은 요 신 잘 보시자고. 요 갑이 수를 볼 때는 우리가 양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요 신이, 정관이 수를 볼 때는 신수를 우리가 관대라고 얘기한다. 관대. 신이 수를 볼 때는 관대라고 얘기한다. 근데 적거나 그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 제가 자세히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관대는 옷이에요. 옷을 입고 있는 남편이에요. 그러면 여명이라고 보자. 자, 관을 얘기한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요? 주체가, 주어가 여자잖아. 여자. 여명의 입장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남편을 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기할 것도 없어. 정관을 얘기하면 나라고 얘기도 하지만 주로 우리는 여명의 입장에서 남편을 정관이라고 하잖아.
나의 남편이 지금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옷을 입고 양에 들어가 있어. 이거는 뭐예요? 선생, 군인, 뭐 의사, 제복을 입고 있는 교도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제복을 입고 있는 직장 있죠. 이 직장에 있는 제복의 직장, 제복은 유니폼이야. 그렇죠? 유니폼 직장에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의 업상대체가 됐나요? 안 됐나요? 됐어. 그럼 나의 남편은, 이 여자의 남편은 어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근데 업상대체를 안 했어. 안 했으면은 이 사람은 실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했죠. 어디에 들어가 있어? 관이 진술충묘에 뭐에 들어갔다? 사고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관은 이 옷을 입고 여기 있어야 돼, 이 직장에. 근데 아니더라. 어디에 들어가 있더라? 사고에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 관성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사고에 들어가 있더라. 그렇죠? 네. 사고에 들어가 있더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고. 여러분, 관이 고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죽은 거지. 몸이 아프거나. 왜? 옷을 입고, 여기까지는 옷을 입었어. 여기 직장의 옷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죠? 옷을 입고 묘에 들어가 있잖아. 사고에. 그럼 어떤 사람이, 남편이 아프거나 죽었거나 이별하거나 생리사별을 했거나 지금 현재 동태가 시원치 않은 거야. 그러면은 갑술의 여명이 남편을 고를 때는 신금에 예쁘장하고 반듯한 정관의 남편을 골랐어. 그런데 결혼해서 자식 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별 볼 일 없어.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갑술의 여명은 어떤 남자를 처음부터 골라야 돼요? 이런 남자와 결혼해야 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명리학 공부가. 진짜예요. 이 국가에서 장려해야 돼요. 이게 과학이라니까. 여러분, 나로호가 몇 번 만에 성공했어요? 2조씩 써가지고 3번째 성공했어요. 확률 33%. 근데 위대한 과학의 승리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우리는 이 명리학자가 얘기하다 하나가 틀리면 에이 저런단 말이야. 1% 틀리면 여러분 100% 맞추면 뭔 줄 아세요? 신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것도 뭐예요? 신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감히. 그래서 여러분, 너무 완벽하게 가지 말더라도 우리가 분명 이런 쪽으로는 반듯하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업상대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관고라고 얘기한다. 관고를 우리는 여자 입장에서는 부성이잖아. 관성은 부성이다. 이해가 됐죠? 부성이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인묘했어. 부성이 묘로 들어갔잖아요. 부성 인묘다. 그래서 이 관고를 놓으면은 여자들이 남편을 억수로 많이 골라. 선을 많이 봐. 그런데 제 눈에 콩깍지라. 결혼하고 나면 어떻다고요? 유야무야, 갈등.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가주. 그래서 일지에 골을 놓고 관성을 깐 여자들 있죠. 리 주로 가주가 많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일지에 이렇게 고를 깔았다고 하고 관성을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가주고 과부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을 우리가 관고 부성 인묘 이렇게 한다. 그래서 관고를 깔았다고 한다면 관고는 뭐예요? 일지에 기본적으로 사고를 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고를 깐 사람들. 그런데도 육치는 별 볼 일 없지만 고는 돈이라 그랬잖아. 제복은 있다 없다? 있어. 육친의 복은 없지만 제복은 있다. 여러분 어느 거 택하실래요? 사실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복을 택할래 이러고 싶을 거야 아마. 근데 둘 다 힘들어. 그거는 둘 다 할 수는 있지. 업상대체. 그래서
이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남편 골라야 돼, 내가. 아니면 똑똑한, 우리가 잘 이걸 보는 사람한테 가서 궁합을 잘 보든지,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관고를 놓게 되면은 결국은 행동 양식도 좀 이상해요. 이 관고를 놓은 사람들은. 관고를 놓으면은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러한 양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차츰차츰 배우기를 하자고요. 특히 관고를 놓으면은 여성이 남편을 의식을 안 합니다. 그다음 남편을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다거나, 그래서 가주의 역할을 가지면서 남편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겉돈다거나 그런 경향이 있어. 우리가 무관사주 배우셨죠? 무관사주의 특징이 뭐예요? 무관사주가 관이 없는 사주야, 그렇죠? 이 관이 없으면 남편이 없을까요? 그거 아니잖아. 관성과 식상의 행운에서 결혼하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관사주들은 관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고의 영역하고 비슷하겠죠. 부성인묘의 영역하고. 무관사주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무관사주들은 결혼을 늦게 하면 돼. 39세 이후에, 38세 이후에. 그런데 결혼을 때 일찍 해도 가주의 양상을 띠기가 틀림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편이 지금 이 업상대체가 안 된 상태에서 묘에 들어가 있죠. 그죠? 남편이 생리사별의 지금 상태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또 하나 상관이 또 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저 사람한테 오화가 올 수도 있지요. 그래 되면은 오화가 오게 되면은, 그렇죠, 지지에 합의되면서 화국이 되면서 상관이 되죠. 상관이 오면 뭘 친다? 정관을 쳐. 정관을 치는 것을 우리는 상관경관 그래. 그럴 때 어떻다고요? 이런 사람 상관경관운에 생리사별, 남편이 되게 완전히 아웃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요. 그래서 상관경관운을 굉장히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관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여명이나 남명이나 일관성 유지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관이 많으면 변덕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오지랖이 넓고 아주 따뜻하고 동정심도 많고 눈물도 많지만 한편으로서 정관을 치기 때문에, 정관은 바르디 바른 거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많으면 일관성 유지가 힘들어요. 그래서 감정 폭발. 그래서 이 상관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평상시는 편안하고 좋은데 한번 욱 하면은 폭발을 한답니다. 폭발을 할 때 관을 깨기 때문에 엄청 무서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관 경관을 좀 우리가 좀 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또 자평 명리에서 이제 또 배우셨을 거예요. 축술미 사명 배우셨나요? 사명 이제 한번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술이 축을 만나게 되면 축, 미 이렇게 만나면 뭐 이게 행운이잖아요. 이거는 행운이고 이건 명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명인데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이 속에 있는 것이, 쉽게 말해서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무덤이잖아. 고잖아. 고는 우리가 이게 분묘 이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캐야 되잖아. 뭔가를 파야 되잖아. 꽃갱이나 망치로, 삽으로. 근데 그 삽과 꽃갱이의 역할이 뭐냐면 충형이에요. 아셨나요? 그럼 이게 고가 재물의 창고야. 그럼 이런 얘기죠. 뭔가가 들어와서 충형이 와서 치면은, 그렇죠, 이거 술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치면은 이게 열리거나, 열릴 거 아니야. 열렸을 때 이 안에 있는 술, 이 안에 있는 신정물하고 요 기물이 후다다다가 튀어나오지요.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 묘를 파가지고 잘된 집안이 있고, 묘를 파갖고 집안이 쫄딱 망한 집안이 있어. 이걸 바로 우리가 묘를 팠을 때를 입고한다 그래요. 개고한다 그래. 개고는 10개자예요. 10개자. 개고. 이 개고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충미, 이 충형의 운에 이 갑술은 아주 동태가, 즉 길흉이 뚜렷해져.
다시 얘기해서 아까 우리가 묘를 파면 어떻게 된다? 잘 되는 집이 있고 망하는 집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계고라 그래. 그래서 잘 되고 망하는 것은 제가 하는 얘기지만 계고에 대한 양상은 굉장히 어려워요. 차츰차츰 우리가 배우기로 하고 이런 동태가 있다라는 걸 좀 배우시고요. 자, 이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상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좀 공부를 좀 하시자고요. 상관은 보니까 당연히 정화예요. 정화가 이 정화 상관인데, 자, 요 정화가 이제 요 술로 이렇게 쏙 들어가. 쏙 들어가면 이것을 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어느 책에 보시냐면 제가 양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제가 한번 좀 알려드릴게. 요 책의 130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도표가 있어. 도표가 있어요, 그렇죠? 저 정화가, 저 천간에 정화가 있어요. 정화가 지지에 저렇게 한번 좀 술로 들어가 보시자고요. 정화가 술에 놓였다고 보시자고요. 그럼 뭐라고 나와 있나요? 10에서 양으로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120개를 다 외우셔야 돼, 그거는. 다른 거는 외우는 방법을 제가 다 가르쳐 드리지만 어쨌든 그런 도표가 있어요. 그 도표를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관이 양에 놓이고 근데 갑수지라는 것 자체가 양이죠. 그러면 우리가 상관이 양에 놓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분명히 하면 양좌, 양궁 이렇게 얘기해. 이런 얘기는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양자, 양양을 봤다고 하는 것은 양이 아까 천살 얘기했어, 그렇죠? 양천구니까. 상관이 말이에요. 양을 보잖아요. 상관은 아까 아이콘이 오지랖이라 그랬어요. 상관의 동정심이야. 상관의 그 아름다운 동정심이 눈물도 많은 사람이 누군가를 업상하고 누군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됐다고 보시자고요. 결국 뭐예요? 상관이 상관이 양육에 둘 다 놓여있어. 상관은 활동성이잖아. 활동성이 누군가를 양육하고 막 교육하고 보육하고 이런 데 있다고 한다면 팔 걷어 붙이고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상관이 양놓으면 봉사명이야.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무슨 교회 아니면 동네 옆집에서 무슨 김장하고 뭐 이러면 자기 열일을 제쳐놓고 가고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기 어머니 모임에서 뭐 깃발 들어가면 스스로 나가서 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상관이 양을 놔야 돼. 그래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관이 양을 놓으면은 타고난 활인 종교명 이렇게 얘기를 해. 활인 종교명 이렇게 얘기해. 활인 사람을 유하는 직업이죠. 활인 종교명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요. 차츰차츰 이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상관이 저렇게 활인 종교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자고. 내가 상관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누가 보는 거예요? 주어는 여명이 있죠. 여명이어야지만 자식이잖아. 자식을 보는데 자식을 기르는 거잖아. 교육하고. 그래서 이 상관이 양으로 들어오면 업둥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식을 보는 것이 내가 남의 자식을 기르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보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산해과 유산 때문에요. 여명의 입장에선 그렇답니다. 자,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자식을 봤다고 하더라도 보자고요. 내가 지금 보니까 나의 자식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이잖아요. 나의 자식이 다시 또 쟤를 또 도와주는 이걸 아우생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수일주도 내 자식이 지금 양에 들어와서 있을까 말까 약한데 지가 또 도와준다고 하니까 자식을 낳았어도
대체적으로 갑술의 일주들의 자식은 갑술의 여명의 자식은 약해. 유약하다고요. 신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도 상관 생제로 태어나서 내가 일간이 신강하다고 한다면 재복은 타고났음이에요. 근데 아직은 신강한지 신약한지 몰라요. 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짜고 있지만은. 자, 그러면 이번에는 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좀 살펴보시기로 하자고요. 자, 이제 편제는 보니까 이렇게 보시자고요. 편제. 여기 이제 편제를 얘기합니다. 편제는 보니까 편제는 요 무토가 술토에 들어오게 되면은 병이든 무든 정이든 기토든 전부 다 화토는 동법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묘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래요. 묘에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갑술의 일주에 이 남명 재성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다고요? 쟤는 여자잖아요. 그렇죠? 아내니까 남명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남명의 입장에서 재성이 묘에 들어가 있어. 묘에 들어가 있고 양에 들어가 있더라. 그러면 묘가 양에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그렇죠? 자, 내 아내가 묘에 들어가 있어요. 내 아내가. 그리고 양은 내가 양육하는 거죠. 묘에 들어간 아내를 내가 양육한다? 자, 이 부인은 어떤 부인이에요?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갑술의 일주는 남명은 결혼을 하면은 예쁜 부인을 골랐지만 고에다 집어넣고 묘에 양을 낳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부인이 아파. 약해진 양생. 처덕이 있다 없다? 처덕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갑술 일주는 아까 그랬어요. 처덕을 기대하려면 내가 처음부터 활인 종교몽의 업상대체를 놓은 여자 있죠. 그 여자하고 같이 살면은 괜찮아져.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는 축 맞아서 못 살아. 우리는 무슨 데서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업상이 잘 맞잖아요. 그러면은 잘 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업상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명의 입장에서는 부인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의 육친으로 봐서는 부친을 얘기한다 안 한다? 부친이에요. 그렇죠. 그 부친의 덕이 있다 없다? 부덕이 부친의 덕, 즉 부친덕을 논하기가 좀 힘들어. 자, 그럼 이런 얘기예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어머니 덕이 없으면 아버지 덕은 있다 없다? 있어요. 아버지 덕이 없으면 어머니 덕이 있어. 반드시 어느 한쪽은 있게 마련이야. 그럼 이 사람은 갑술은 모친 덕이 부친 덕보다 훨씬 많다. 물론 이렇게 부친의 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음덕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음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부모한테 뭐 물려받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라고, 음덕 있는 사람이. 요즘은요, 개천에서 용이 못 나와요. 부모한테 뭔가 받아야지만 넣지. 옛날엔 성공했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야. 그래서 부친에게 기본적으로 덕이 없다고 한다는 음덕이 없어. 그러면 모친 덕도 있어봐야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성의 동태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좀 살펴보는데, 문제는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관성, 여명의 입장에서 관성이 아까 인묘현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별 볼 일 없더라. 업상대체한다고. 이번엔 남명의 입장에서 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인묘. 이렇게 돼 있네? 그래. 남명이든 여명이든 갑술일주는 배우자 덕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있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업상대체해라. 그 업상대체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활인종교에 와 있어요. 그래서 갑술일주에 내가
그럼 값을 일주고 할인 종교목에 놓여 있는 또 그쪽에 관심을 갖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야. 그럼 잘 산답니다. 근데 남편은 할인 종교에 있는데 여자는 저기 가서 예를 들어서 무슨 옷 장사를 한다라든가 그러면 둘이는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못 살아. 그래서 업상대처가 그만큼 좀 중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요. 이번에는 말이에요. 이번에는 자 아직 여러분에겐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의 식재관을 봤어요. 그렇죠? 비식재관인 나를 중심으로 식재관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남는 게 인성이 남았잖아요. 그 인성은 없는데 인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성을 어딘가에서 불러와야 돼. 데리고 와야 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다음 배우기 쓴 다음에 인종기법이라고, 인종법이라고. 인종. 삐끼들 있잖아요. 저기 여러분 저 강남 어디에 저 술집 앞에 가면 막 삐끼들이 오라 그러잖아. 혹시 학교 다닐 때 당구 쳐보셨어요? 당구할 때 히끼다마 한다 그러잖아. 요 인자를 히꾸 그래, 일본말로 히꾸라는 것은 빨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종 그러면 빨아들이다, 오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삐끼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 인종은 없는 것을 불러오는 거야. 인성이 없잖아. 인성을 불러올 때 제일 조건이 뭐냐면 양간을 불러온다. 물론 음간도 다 불러오지만 일단 우리 양간을 먼저 불러온다. 그러면은 나한테 인성은 뭐예요? 수잖아, 당연히. 수인데 수의 양간은 임수더라. 자, 여러분 임수를 가지고선 요 술에다가 대니까 뭐라고 나왔나요? 임수로는 보니까 인성은 관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관대가 양에 놓여 있어. 자, 이렇게 보실까요? 관대 낳고 옷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관대 옷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이 출세하는 남자들이 관대 옷을 입을 때가 한 번 있어. 언제예요? 결혼식 할 때 입잖아. 그렇죠? 근데 일찍 성공하는 사람은 평상시에도 관대 옷을 입잖아. 관복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대는 20대 약관을 얘기하는 거야. 약관이란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 관대를 낳았으면 좀 건방지지에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없는, 그러면서 성공했잖아. 근데 이 옷을 입은 사람이 유경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고 있어요. 유경, 그 다음에 내가 교육 이런 걸 이쪽에 옷을 입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관대가 양에 들어왔으면 공부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공부에 관해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인성은 대단히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부에 관련해서 흥미가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까 아버지를 볼까요? 그러면 인성은 나한테 육친은 뭐예요? 모친이잖아. 그렇죠? 인성 모친인데 부친은 재성이 어디에 들어와 있나요? 제 묘의 양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버지하고는 인연이 별로 없잖아. 근데 어머니가 관대의 옷을 입고 유경을 한다는 것은 어머니의 기운이 훨씬 센 거야. 그래서 이 갑술일주는 아버지보다는 모친의 영향력이 훨씬 세. 모친과 우리가 이걸 유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자기가 옷을 입고 유경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술이라고 하는 사고의 영역에 들어와 있지요. 그러면은 종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공부냐, 이게 공부에 관심은 있는데 공부가 어떤 공부예요? 옷을 입고 있어요. 자기 직업의 옷을. 그렇죠? 이게 신앙, 종교, 활인 이쪽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결혼식, 중매업, 그 다음에 의료진을 파견하는 업, 노인 헬스케어, 그 다음에 활인, 종교 많지 뭐. 그런 쪽 하면 성공해요. 근데 이 사람이 옷 장사하네, 밥 장사하네 하면은 홀라당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 거야 아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성을 이제 봤다고 한다면은, 자 이제 이 사람에 이제 대해서 이제 다 봤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전부 다 쭉 보고 12운송, 12신살, 그다음 자의형상 이런 게 쭉 이제 다 우리가 다 봤어. 그러면은 이제 이 갑술일주는 보니까 사업가 명시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자기 업상이 보다 분명해질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관이 관을 치는 형태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상관이 관을 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운에 따라서 나의 직업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바뀌는 충형의 운에서 굉장히 직주의 이동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조심한다면은 갑술의 일주들은 업상 내차만 되면 대단히 먹고 사는데 유복한 사주팔자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팔자가 말이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축이라든가 미라든가 이렇게 형의 운이 들어오죠. 충의 운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 묘의 뚜껑이 확 열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랬을 때 우리가 계고의 현상을 보이면서 육친이 묻어서 나가거나 했을 때 흉화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생리사별을 논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할 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이런 걸 한번 좀 보시자고요. 이제 여러분이 사주팔자를 보다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역마가 있네. 망신살이 있네. 도화살이 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는 이건 화계가 있네. 과숙이 있네. 고신이 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게 바로 그런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화계와 과숙, 고신 요 얘기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 하나는 도화와 망신과 역마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화계가숙 고신 도화 망신 역마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화계가숙은 여명에게 쓰는 용어다. 고신은 남명에게 쓰는 용어다. 화계가숙 고신은 방합에만 쓰는 구조다. 그 다음에 도화 망신 역마는 삼합에만 쓰는 구조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 그러면은 저 술토의 요 술토의 우리가 방합을 볼까요? 방합은 뭐예요? 방합은 방합. 그렇죠. 신유술이에요. 신유술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걸 보셔야 돼. 보자마자 오른쪽은 남자, 왼쪽은 여자.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 어느 쪽 할까요? 오른쪽을 뭘로 할까? 오른쪽은 힘이 세니까 남자로 할까요? 그래요. 남자. 왼쪽은 여자. 아셨죠? 이렇게 방합을 중심으로 왼쪽은 여자는 과숙이라고 얘기한다. 오른쪽은 고신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신 앞에 오는 게 뭐예요? 미지요. 미는 과숙이네. 요 술 뒤에 오는 건 뭐예요? 신이잖아. 술, 해. 그렇죠? 해는 남자에게 고신이에요. 고신, 과숙. 과숙은 뭐예요? 홀로 잠잔다는 거고 고신은 뭐예요? 혼자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명의 입장에서 갑술의 여명의 입장에서 미토운에는 과숙이 들어왔죠. 과숙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과숙이 들어왔으면서 한편으로 미술이 뭐예요? 미하고 술이 형이잖아. 그렇죠. 형의 과숙이 들어왔네. 그러면 홀로 잠을 자야 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과부라는 얘기야. 생리사별 한다 안 한다? 생리사별의 문이에요. 앞으로 과숙고시 자꾸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서는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하냐면 고과쌀 이렇게 얘기해요. 고신과 과숙. 고신은 남자, 과는 여자. 그쵸? 과는 여자는 왼쪽 방합에, 고는 오른쪽.
자, 그럼 남자에 있어갖고 해수를 보시자고. 해수. 남자는 해수예요. 해수는 술하고 해하고 더해졌어. 자, 술과 아까 해는 술은 술예 천예. 이해가 되셨어요? 네. 해수는 해수 그 다음에 천수.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아까 동그라미를 제가 그렸어. 뭐라고 그렸냐면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서 자수가 있고 오화가 있으면 여기가 술해 영역인 거 아시죠? 여기는 진사 영역인 거 아시고 이견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음양의 문으로 갈 때 술해는 뭐예요? 음양의 자수의 음양의 문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 진사는 오화의 음양의 문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죠. 여기는 하늘이고 여기는 뭐야? 땅이잖아. 응? 그래서 여기를 천문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지문 이렇게 불러. 땅의 문이야. 아셨나요? 그래서 술과 해를 이렇게 우리가 놓고 진사를 가지고선 다시 얘기해서 술, 해, 진, 사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요거를 천라, 지망 이렇게 얘기해요. 자, 천라, 지망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늘과 라, 그물라자. 땅이 그물로 또 이렇게 전부 다가 꽁꽁 묶여 있어. 자, 그러면 신살의 개념을 잘 하셔야 돼요. 신살이 수도 없이 많아. 350개나 있는데 우리가 쓰는 건 82개예요. 그 신살 중에서 가장 상위의 신살이 뭘까요? 천라지망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을사일주예요. 을사일주는 천라지망이 있어요, 없어요? 천라지망이 있죠. 천라지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2013년이 계사년이고 2012년이 임진년이었어. 그러면 진사가 같이 들어와 있었죠. 동착이 돼 있죠. 그러면 을사일주에게 12, 13년은 안 좋은 운이 더 많아. 편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일주에 술의 진사를 깔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운에 천라지방에 들어올 확률이 훨씬 높아.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고신에 해수를 놓고 남명 입장에서 해수를 볼 때 요때 술해의 천라지망을 놓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남편의 입장, 이 사람은 인성과 재성이 뭘로 들어와 있나요? 천라지망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재성을 극파해 가지고 결국은 나와서 활인 종교명으로 들어가요. 근데 어떤 남자들이 어떤 여명들이 그러잖아. 평상시에 이런 공부 잘 안 하다가 갑자기 언제 어느 날 이 공부가 쑥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유일신을 다니다가 갑자기 불교로 개종을 해. 어떤 사람이 불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유일신을 개종을 해. 이게 다 언제 들어와요? 천라지망이 운에 들어오거나 지지삼합이 깨질 때, 지지삼합의 사고가 형충맞을 때 다 그렇게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천라지망운은 제가 다시 이제 길게 설명을 다시 드릴 거니까 일단 이렇게 천라지망이 들어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화계가수 고신을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도화망신 역마에 대해서 이제 한번을 보시는데 도화. 이 도화가 뭐예요 도대체? 도화는 십성을 보면 상관이야. 우지랍이라고. 옛날 같으면은 도화 그러면 저거 아이고 이랬 아니에요. 저도 시간 있고 돈 좀 있으면 저도 성형수술 좀 하고 싶어요. 요즘 그런 시대잖아. 다 이뻐지고 싶어 하잖아. 그렇듯이 도화는 무한한 나이키야. 그 다음에 망신, 이 역마라고 하는 것은 사생을 얘기하고요. 이 도화는 자오묘유를 얘기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다음에 이 망신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망신도 전부 다 뭐냐면 인신사의 사생을 가지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이 이제
십이신살에 대해서 배우질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우는 방법을 배우질 않으셨지만 이 도화라고 하는 것은 삼합 있죠. 삼합의 술의 삼합이 뭐예요? 인오술이에요. 인오술이에요. 술의 뒤연방겁, 그래서 요 뒤 인뒤 오는 것, 묘가 도화예요. 이 갑술의 입장에서는 도화고, 그 다음에 망신은 앞천망록에서 오합이 오는 거, 이게 뭐예요? 사화야. 이게 망신이고, 그 다음에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호술이 아니라 영마. 영마는 충력제월로서 앞에 있죠. 인. 요거를 충하는 녀석. 요 충하는 게 뭐예요? 신금이죠. 신금이 뭐예요? 영마야. 이런 얘기입니다. 묘가 들어올 때 묘의 운이 있죠. 묘술이 화가 됐죠. 그러면서 어때요? 묘는 나한테 보니까 비겁의 겁제, 비겁의 도화예요. 그러면서 화, 식상을 같이 보잖아. 이랬을 때 우리가 여명의 입장에서 대개 이렇게 묘가 들어오면 비겁이 식상으로도 변해있죠. 그러면은 식상이 관성을 망가뜨려. 그럼 여명의 입장에서 대개 이게 도화는 도화는 여명을 얘기하고, 영마는 남명을 얘기하고, 망신은 남녀를 다 같이 얘기하는데, 도화가 요때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식상이 관성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때 일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망신을 또 보시자고. 요 망신의 것은 사화가 들어왔어. 계산년이 들어왔다고 보시자고요. 그러면 사술이 들어와 있죠? 여기 망신 들어왔잖아. 그럼 여러분 사하고 술이 더해지면 뭐라 그래요? 원진이야. 공부 많이 하신 거야. 이제 이거 바로 아실 정도면. 사술이 들어오면은요, 사술스러워. 다시 얘기해서 누구에게 사기 당하거나 사기치는 운으로 들어와요. 원진의 특징은 뭐예요? 원진의 특징, 귀음은 원진이 같이 들어오죠? 이걸 원귀라 그래.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원진 귀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성격 증후군이 드러나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어떤가요? 반듯해. 근데 집에 들어오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한다? 배우자에게 다 풀어버려. 이거를 이중성격 증후군 그래요. 빙의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문을 빙의라 그래요. 빙의를 현대적 의학용어로 얘기하면 공황장애야. 그래서 이 사술이 이게 원진이 들어오잖아요. 너무 저런 남편하고만 살아봤으면, 저런 여자하고 살아봤으면 그런다고. 너무 많다니까. 근데 집에 들으면 어떤다고? 때려부시고 욕하고 술 마시고 다. 그런데 그 다음날 뭔지 몰라. 이게 바로 원진 귀문이에요. 그래서 라망담의 센 놈이 원진 귀문이야.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에게 사화가 원진 귀문이 망신으로 들어오지. 요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야. 망신운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부부 이별의 전초야. 여러분 이혼할 때 밥 먹다 말고 여보 내일부터 우리 헤어집시다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그 원인 전초는 몇 년 전부터 들어온다고. 그 들어온 해가 언제라고? 망신해예요. 그러면은 갑술일주가 사화의 부부싸움하고 다투죠. 그럼 그로부터 2, 3년 후에 헤어진다니까. 그래서 망신운에는 부부가 이혼의 단초가 돼. 이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망신운에는 진짜로 망신당할 짓 하지 마셔야 돼. 그런데 다시 이제 또 이렇게 충이 들어 영마가 들어오죠. 영마가 들어오면 신금의 운에 영마가 들어와요. 신금의 운에 영마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남명에 특히 영마가 들어온다고 한다는 것은 많이 돌아다니거나, 영마는 이동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하게 신금과 술이 더해져 가지고 특별하게 어떠한 합충형의 파에서 어떤 행운의 작용을 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영마운에는 신금이 놓여 있고, 물론 다른 것도 이제 겹칠 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제가 앞으로도 과수과 고신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도와 망신 영마의 대기는 계속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전혀 이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사주는 이렇게 돼 있어. 어떻게 됐냐면 제가 아까 남명에게는 주위에서 볼게 딱 보자마자 사주가 이렇게 있어. 8개. 손님이 딱 왔어. 제일 먼저 뭐부터 보라 그랬어요? 십성 중에서 남은 재성과 관성이잖아. 남재관이잖아. 여명은 여관식이야. 그쵸? 응. 남편하고 자식이고 부인하고는 그죠? 애들이잖아. 그런데 이 사주를 보니까 남명의 입장에서는 편제니까 재관이 다 들어와 있네? 그렇죠. 여명의 입장에는 이거 식관이 다 들어와 있네? 그렇죠. 여명의 입장에 식관이 들어와 있고 남명의 입장에서는 재관이 다 들어와 있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재관이 들어와 있고 관식이 들어와 있는 것을 같은 수풀 속에 들어와 있죠. 독림한다 그래. 그래서 재관, 독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관, 독림 이렇게 해요. 독림. 그 다음 재관, 독림에 식관, 독림이죠. 관식, 독림. 그쵸? 그러면은 이 독림의 사주는 뭐냐면 이렇게 식상과 관성을 여자가 놓고 있거나 남자가 재성의 관성을 이렇게 놓고 있죠. 연애운이 어떨까요? 빨라. 연애운이 빨라서 부정포태가 있다 얘기를 해요. 부정포태는 뭐예요? 혼전 임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경우에는 이제 궁합을 볼 때 잘 여러분이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걸 이제 관식독림, 무슨 식관독림, 재관독림 그러는데 막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천천히 앞으로 더 많이 하기로 하고 이런 동태를 가지고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교과서를 보시면 신사를 제가 따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모아놓은 것 중에 보면 무슨 철새, 괴금이니 그런 얘기들이 있을 거야 아마요. 철새, 괴금이니 무슨 현침이니 막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이제 철새, 괴금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주를 보든 간에 이런 게 있어. 술이라고 저렇게 들어와 있어요. 철새겸이 뭐라 들어와 있나요 거기에요? 묘술, 그쵸? 묘술 이렇게 들어와 있어. 유하고, 그쵸? 그러니까 술하고 묘하고 유하고 이렇게 묘술, 유하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지지건 간에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철새계금 그래. 철새계금은 아주 사람 성정이 예민하고 기민하고 그 다음에 정밀하고 꼼꼼하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공계예요. 학생이라고 보자고 이공계라고요. 손재주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감과 직감이 뛰어나고 아주 분석하거나 이런데 아주 일가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뭐를 갖고 있냐면 여기서 보다시피 현침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이제 현침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이 현침은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고 아주 영감 육감이 발달했는데 천간에 갑, 신 그 다음에 지지에 오, 묘, 미, 술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현침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지장간에 신금이 있죠. 이 술을 갖고 있죠. 이렇게 간목 갖고 있죠. 그래서 현침을 갖고 있으면 대단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묘수라의 철새 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타고난 뭐예요? 활인종교면이야. 누군가를 가르쳐줘야 돼. 누군가를 가르쳐줘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사람이에요. 이제 공망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공망은 공허하고 허망한 그 무엇인데 다시 얘기해서 천간과 지지가 천간이 10개, 지지가 12개입니다만 짝으로 쭉 맞추고 나면 나머지 수레가 남죠. 이걸 우리가 공망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공망이 들어오면은 대체적으로 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일 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그 욕망의 단계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공망 갑술의 이 공망은 뭐냐면 신유예요. 신유가 공망이에요. 공망 만들어보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금공망이래. 금공망 이런다고. 금은 나한테 관성이 있죠. 그쵸? 관성이 공망이에요.
관성이 공망. 관성은 나한테 나의 자율계야. 그 다음에 나의, 이거 보니까 뭐였어? 아까 우리가 나 일 또 명예였죠. 명예. 명예가 공망이고 자율이 공망이야. 보기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공망이라는 것은 이 명예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약하다?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관성은 나의 자율계, 관성은 나를 이렇게 딱딱 맺고 끊고 하고 하는 것들이잖아. 이것이 공망이야. 이 공망이 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여명이라고 보자고. 여명의 입장에서는 관성이 공망이네? 남편 복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관성이 공망으로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추구한다 안 한다? 추구하는 거예요. 복이 있건 없걸 떠나서 추구해. 근데 행위가 관성이 공망인 사람은 명예심이 높고 공명심이 높으니까 행위가 반듯하지 않아. 관성이 공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관성이 공망인 사람들은 목이 금이 공망이다. 그러면 목이 금이 공망이면 금이 공망인 사람은 뭔지 아시죠? 목은 뭐예요? 간목은 신체 기관 중에서 진짜 목이야. 머리 부분이라고. 목인데 금이 공망이야. 여러분 악기가 이래 있잖아요. 악기가 속이 비었잖아요. 비어야 소리가 잘 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뒤에 가서 배웁니다만 금공축향 이래서 금이 공망인 사람들은 목소리가 참 좋아요. 갑술 일주들은 음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린 여기까지 제가 천천히 이제 말씀을 다르게 쭉 들여서 보니까 우리가 신살의 종류들, 12운성, 12신살, 그 다음에 공망, 그다음에 일반 신살, 뭐 등등 쭉 해서 우리가 전부 다 대입해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자의 형상 등들 그림 그리는 방법들 전부 다 이제 쭉 봤어요.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니까 하나의 일주가 그림이 그려졌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해를 좀 하셨을 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만 좀 갑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